2019 헌라 3, 2019 헌라 2 청구인 국회의원 나경원 외 107인, 피청구인 국회의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사건은 2019년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과 관련된 피청구인 국회의장과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위원장의 일련의 행위들에 관하여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이 청구한 사건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문영배 재판관께서 설명하고 재판관 이선혜,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의 이 사건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의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관련 행위들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에 관한 반대 의견 및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에 관한 별개 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고 이 사건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의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관련 행위들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재판관 이은혜, 이영진의 별개 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같은 청구에 관한 재판관 이선혜의 별개 의견의 요지는 이선혜 재판관께서, 같은 청구에 관한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종석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년 4월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국회의원 오신환을 국회의원 체입으로 개선한 행위에 관한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년 4월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국회의원 권은희를 국회의원 임재훈으로 개선한 행위 및 2019년 4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수리한 행위에 관한 청구인 국회의원 장제원, 정유섭, 김재원, 이종구, 최교일, 이미자, 윤한홍, 곽상도,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정정섭, 정태옥의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인 국회의원 윤한홍, 곽상도,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정정섭, 정태옥의 피청구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심판 청구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2019년 4월 30일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한 행위에 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인 국회의원 장제원, 정유섭, 김재원, 이종구, 최교일, 이미자의 피청구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심판 청구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2019년 4월 30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한 행위에 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오신환, 권은희에 대한 각 개선 행위, 이 사건 법률안 수리 행위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개선 행위만으로 그 권한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법률안 수리 행위만으로는 사개특위, 정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위 부분 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피청구인 사개특위 위원장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 가결 선포 행위 부분에 대해서 봅니다.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에 대한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관한 국회법 49조 2항에 관하여 사개특위에서는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등 협의 절차를 위반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 자율권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국회 규칙, 내규의 근거를 둔 제출 방식으로 국회법 79조 2항에 반하지 않습니다. 팩스로 제출이 시도되었던 법률안의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서 동일한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철회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국회법 90조에 반하지 않으면 국회법 90조는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을 중복하여 발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도 아닙니다. 국회 입안 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발의되었고 팩스로 제출이 시도되었던 법률안을 철회하지 않고 다시 발의된 법률안들을 접수하여 수리한 것은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을 상정한 피청구인 사개특위 위원장 행위는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의 심의는 그 대상이 된 위원회 해부 안건 자체의 심의가 아니고 국회법 85조 2 제1항은 요건을 갖춘 지정 동의가 제출된 경우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개특위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 표결 전에 질의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위법 사유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앞서 2019 헌나 1호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오신한 권한의 의원에 대한 개선 행위는 자유위임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으로 개선된 최입의 임재훈 의원은 사개특위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 표결 절차에 적법하게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사개특위 위원장이 국회법 85조 2 제1항의 의결 정족수 충족을 인정하여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절차적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장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 가결 선포 행위는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 행위 부분에 대해서 봅니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 행위는 국회법 85조 2 제2항에 의하여 사개특위에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가 가결됨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진 것으로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따라서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 가결 선포 행위 역시 정개특위 개의 절차상 국회법 49조 2항의 협의 절차를 위반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표결 전에 질의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위법 사유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정개특위 소관 법률안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 행위도 정개특위에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가 가결됨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졌으므로 정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따라서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선혜,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의 이 사건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의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관련 행위들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에 관한 반대 의견, 그리고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에 관한 별개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청구인 사개특위 위원장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의 의사 절차상 의미를 고려할 때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을 표결하기 전에는 위원들이 그 대상이 된 안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의사진행 반응 등으로 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론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사개특위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 표결 전에는 이러한 실질적 토론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9 헌나 1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오신환 권인희 의원에 대한 각 개선 행위는 헌법상 자유위임 원칙과 국회법 48조 1항 4항 6항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 이전에 합리적인 토론과 상호 설득의 과정에서 의사의 내용이 변동되거나 조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이를 위해 위원들에게 실질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국회법 제85조의 2 제1항에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의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고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가중된 정족수로 의결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의 의결 정족수 충족은 단순히 그 숫자가 충족되는 것만으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표결에 참여하는 위원들 사이에 자유로운 토론의 결과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사개특위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 의결과 같이 위원회 내에서의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 아니라 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인 강제 사임으로써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실질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의 의결 방식 및 정족수에 관한 국회법 제85조의 2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이 그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에 대한 표결권은 표결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형해화되었으며 표결 전에 부여되는 실질적 토론의 기회도 그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사개특위 위원장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 가결 선포 행위는 헌법 제49조가 정하는 다수결의 원칙 및 국회법 제85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 신속처리 안건 지정 행위에 대한 권한 침해 확인 청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행위는 피청구인 사개특위 위원장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 가결 선포 행위의 결과를 그대로 따른 것이므로 헌법 제49조의 다수결의 원칙 및 국회법 제85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의 법적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효력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해당 법률안들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므로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한 권한 침해 확인 청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정개특위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 의결을 위한 회의에서 개회 절차 및 표결 전 질의 토론 절차에 관한 위헌 위법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의 의사 절차상 의미를 고려할 때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의 표결 전에 실질적인 토론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법정 의견과 이유를 달리함을 밝힙니다. 이어 재판관 이은혜, 이영진의 이 사건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관련 행위들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별개의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관련 행위들로 인한 권한 침해 사유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 위반 및 국회법 85조의 2 제1항 위반으로 중대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관련 행위들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권한은 모두 법률안의 내용이 아니라 그 심사 절차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에 관련되는 국회 내부의 의사 절차에 관한 것이라는 성격이 있으므로 권력 분립 원리상 국회의 정치적 자유를 존중하여 피청구인들의 행위의 효력을 직접 판단하는 사법적 개입을 자제하여야 할 영역에 속합니다.
이 사건 사기특위 소관 법률안의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관련 행위들이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점은 권한 침해의 확인으로 충분히 해명되고, 이러한 결정만으로도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장래의 동일한 사정하에서 동일한 내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가 부과되는 기속력이 인정되므로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권한 침해를 확인하는 결정만으로 헌법적 권한질서 회복의 이익은 달성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사개특위 위원장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 가결 선포 행위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이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판관 이선혜의 이 사건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의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관련 행위들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별개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의 해석 부분과 그 해석을 고려할 때 국회의 입법 관련 행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 확인과 같은 형성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는 부분은 2019 헌라 1의 선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 올립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의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 관련 행위들은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입법 관련 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위헌 위법 여부 및 권한의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 무효 확인과 같은 형성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피청구인 사개특위 위원장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 가결 선포 행위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 행위에 대한 각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종석의 이 사건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의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 관련 행위들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사개특위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관련 행위들이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한 사정은 다수결 원칙의 전제가 되는 토론과 상호 설득의 과정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정족수 충족의 과정을 왜곡한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에 앞선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위원 개선 행위가 헌법상 자유이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위헌성이 가중됩니다. 이 사건에서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된 정도는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 표결권이 형해화되는 수준으로 중대하며, 침해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의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 관련 행위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 부의가 간주되는 효력이 있는 등 제도적 속성상 사후적인 정치적 수단으로 하자가 치유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절차적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큽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의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 관련 행위들로 인하여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절차적 하자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면 무효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사개특위 위원장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 가결 선포 행위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행위에 대해서는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였음과 함께 그 무효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